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잘 마감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또 새로운 영역 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시장인데요. 근데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계속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계속 또 순환매가 들어가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랐던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보다 계속 순환매 전략들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도 계속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빨간펜 코너를 통해서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던 쪽이 건설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종목씩은 포트폴리오에 사보시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와 연관돼서 어제 또 강한 변화가 좀 나왔었죠. 그와 연관돼서 오늘은 연결될 수 있는 건자재 관련된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건설 업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특히 코스피 지수보다 한참 못 간 적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건설 업종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온 일봉의 모습보다도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더 갈 자리가 있구나라는 쪽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10년 동안 월봉을 봤었을 때는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한 두 달에 걸쳐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음 저항권까지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보다도 한 20%는 더 올라야 이제 다음 저항권이 들어온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또 어떤 단기 조정이 나온다, 어떤 기회로 노리셔야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보다 못하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현상. 그래서 거의 코스피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쪽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 쪽에서 안간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도 건설업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우지수 쪽의 건설 업종도 지금 코스피와 거의 코스피 건설 업종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만 건설 업종이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건설의 모멘텀들도 나쁘지 않다는 쪽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떤 해외 관련된 글로벌 관련된 쪽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면 영국일 거겠죠. 영국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상 복귀나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이 부진한 실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SOC 투자나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켜서 이로 인해서 약간 공공 성격의 어떤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그러 나오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가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또 겨울이다 보니까 비수기 쪽이고 내년 봄부터는 이런 동향들이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수혜적인 종목들, 그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내년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중국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프라 관련된 건설기계 잘 팔리고 있죠. 그런 쪽에서 내년은 타겟이 미국과 유럽 쪽이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바이든 당선인의 전략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즉 친환경 관련된 쪽이다. 이쪽에 2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집중하겠다는 쪽만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2천조 원이 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회적 인프라 관련된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1조 3천억 달러를 통해서 뭐 현대와 관련된 도로교통 교속도로 이쪽도 보강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비용, 어떤 투자 자금도 상당히 많다는 데 눈길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먼저 어떤 백신을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유럽 쪽에서 빠르게 그래도 인프라 쪽을 여러 가지 전략을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유럽 쪽은 마찬가지로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 쪽의 흐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이 독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약간 이제 공공과 민간을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공의 자금이나 공공의 민간의 또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믹스를 해서 뭔가 시너지를 높이게 하는 효과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마 이 공공 인프라 쪽은 내년에 또 아마 상반기 쪽엔 가장 큰 화두가 될 만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미리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국내 쪽은 아무래도 이번에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에 대한 변화가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는 게 이제 내수 관련된 쪽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하나 눈여겨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건설 관련된 어떤 앞으로의 지표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먼저 주목할 게 이 건설 관련된 인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상황들인데 가장 먼저는 인허가 관련된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건설 관련된 물량의 변화를 봤었을 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선행하는 게 미분양이겠죠. 미분양 추이를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하겠죠. 근데 미분양 관련된 뉴스는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일산에 12년 동안 미분양된 아파트도 이제 팔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분양은 거의 사라지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데 과연 이대로 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일단 인허가 관련된 쪽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나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이 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공급을 많이 했던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저금리 기조였어도 그래도 공급과 수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공급이 많았다는 관점 쪽에서 집값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급격히 인허가가 줄어드는 모습들,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관점 쪽에서 이제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집값도 급등하고 어떤 다시 인허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공급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정책은 바뀌겠죠. 그런 쪽에 지금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건설 공정별로 해서 어떤 수혜 섹터를 받겠느냐라는 관점들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상당히 많죠. 이래서 무슨 건설 관련된 협회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공정별로 이제 가장 먼저 어떤 이제 공급이 계약을 수주를 했고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은 기초공사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지지를 다지고 파일도 다시 넣고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동양파일이라든가 또 IS 동서, 동아지질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먼저 받는 쪽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을 반영받는 순서대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골조공사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건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 레미콘, 철근, 그리고 뭐 거푸집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시멘트 관련주, 레미콘 관련주, 그리고 철근 관련주, 또 거푸집도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도 가장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공사가 중반 정도로 이어가서 마무리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테리어 쪽이 또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관련된 창호나 마감재 그리고 단열재 또 엘리베이터까지 또 다 필요하겠죠. 이런 쪽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입주 단계로 들어간다. 보통 이제 공사가 한 2년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뭐 욕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벽지 그리고 부엌 가구 뭐 홈기기 그리고 외부 석재 이런 쪽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제 수혜받을 측면들이 높겠다라는 쪽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서 건자재 관련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주가는 뭐 오른 종목도 있고 아직 안 오른 종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즉 2019년 PR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이 거의 없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저평가가 상당히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 PBR이 0.2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건설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저평가가 심화된 측면들이 높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그럼 내년에 실적 변화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런 저평가에 대한 해소 모멘텀들이 확인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삼으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대 건설사, 대형사가 먼저겠고요. 거기다 이제 중소형 건설사 어떤 해소되는 모멘텀,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된 움직임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실적만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들은 빠르게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또 다 아시는 그 종목입니다. 대한제강을 또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올해도 한 100% 늘어났고 내년도 한 40%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PBR로 계산했을 때 5배도 안 되죠. 거기다가 PBR도 여전히 0.5배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여전히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논리 목적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최근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쌍용 양호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멘트 점유율 우리나라 1위인데 해운 사업도 하는 것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되겠죠. 해운 쪽도 최근 들어서 잘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이쪽이 좀 그렇게 매출 비중은 한 7%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큰 영향은 안 들어도 해운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해운주의 동향과는 좀 아직까지는 영향을 덜 받았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죠. 쌍용 양호의 시멘트 쪽의 전통 산업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환경 쪽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게다가 또 배당도 분기당 110원 사모펀드다 보니까 배당을 또 고배당을 하죠. 6%대가 넘어간다라는 쪽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사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한 9,000원대, 손절가는 6,250원대로 대응하면서 어떤 최근의 변화를 또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강한 건설업종과 함께 또 어떤 영향권이 이어질 수 있는 건자재 쪽도 같이 다시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정리해드렸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